안녕하세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 후 시작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맺고 종결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한반도에 엄청난 파괴를 가져왔고 대한민국의 산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쟁 전 한국의 산림은 이미 무분별한 벌목과 일제강점기의 산업활동으로 신박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산림은 전략적 요충지로 사용되었고 수많은 나무들이 벌목되거나 전쟁의 상흔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에 한국은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었고 산림 녹화는 당연한 경제적 문제들과 비교할 때 차선 순위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산림의 파괴는 결국 땅의 황폐와 홍수 및 가뭄 같은 자연 재해의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대한민국의 농업 생산성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정부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장벽인 경제 발전과 국토 복구를 위해 산림 녹화가 필수적임이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1961년 박정희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산림 녹화 사업은 국가적인 우선 사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박정희는 경제 발전을 위해 기반 시설의 개선과 산업화를 추진했으며 그 일환으로 산림 녹화를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정부는 산림 복구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산림청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산림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산림 복구 작업에 국민의 참여를 독려했으며 군대와 학생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나무 심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졌고 훼손된 산림 지역에는 매년 수억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산림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시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산불 예방과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관리 인력 양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산림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도 도입되어 산림 자원의 오남용을 막았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대한민국의 산림 면적과 품질은 크게 개선되었으며 한때 황폐화되었던 산들은 다시 녹색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산림 녹화 사업은 또한 다양한 야생 동식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하고 대기질 개선, 홍수 방지와 같은 환경적 이점을 제공하며 국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문화적 혜택도 가져왔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노력들은 대한민국을 녹색 성장의 모델로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산림 녹화 사업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시작되었으나 강인한 의지와 국가적 결속으로 이룬 성과는 놀랍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녹색 숲은 한국전쟁 이후 산림 복구와 녹화 노력의 산물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가 재건의 중요한 단계를 넘어 환경 보호와 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선구자의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산림 녹화 사업은 국민 경제의 근간을 다진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토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 기여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확보된 풍부한 산림 자원은 목재 수요를 충족시키고 산림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경제 발전과 함께 환경 보호의 양립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 사례는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노력할 때 얻을 수 있는 긍정적 변화의 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산림 녹화를 통해 황폐화된 국토를 회복시키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의 모범 사례를 세계에 선보였습니다.